물놀이 안전교육.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청소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은 전국의 초중고 선생님들에게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발생하는 청소년 물놀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부상자나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처치를 하고 보호하며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물놀이 사고 발생 시 구조용품은 물론 일반 생활용품을 활용한 생명을 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교육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물놀이 사고 발생 시 구조용품은 물론 일반 생활용품을 활용한 생명을 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교육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청소년 물놀이 안전사고 교육과정을 통해 올 여름에는 단 한 건의 물놀이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조 기법에는 크게 자신을 구조하는 자기 구조와 타인의 구조, 익수자 돕기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물놀이 위험으로부터 구조하는 기술인 자기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구조에는 엎드려 떠있기와 누워 떠있기, 생존 수영, 얕은 물로 이동, 경련 풀기, 옷 벗기와 부력 얻기 등이 있습니다. 엎드려 떠있기. 자기 구조의 한 방법입니다. 잠시 고개를 들어 숨을 크게 들이쉬고 수면에 엎드린 자세를 취하면 가슴에 가득 찬 공기로 인해 몸은 자연스럽게 수면에 뜨게 됩니다. 이렇게 엎드린 자세로 기다리다 숨이 차면 다시 숨을 짧게 내쉰 후 고개를 들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수면에 엎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힘들이지 않고 장시간 수면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수영 중 지쳤거나 수영이 미숙한 자가 물에 떠서 구조를 기다릴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워 떠있기. 이 기술도 자기 구조의 한 방법입니다. 먼저 수면에 누운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때 머리가 수면 아래에 충분히 잠겨야 합니다. 이 자세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기다리면 몸은 수면 위에 떠 있게 됩니다. 이렇게 누운 자세로 기다리다 숨이 차면 다시 숨을 짧게 내쉰 후 숨을 크게 들이쉬면 몸이 수면 위에 계속 떠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힘들이지 않고 장시간 수면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생존 수영. 이 기술도 수영이 미숙한 자가 물에 빠졌거나 수영 중 지쳐서 구조를 기다릴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 구조 방법입니다. 우선 선 자세에서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양다리는 앞뒤로 벌린 자세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잠시 들어 숨을 크게 들이쉰 후 고개를 숙여 머리가 수면 아래에 잠기게 합니다. 그러면 가라앉으려던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숨을 참고 기다리다 숨이 차오면 숨을 내쉬고 양팔을 겨드랑이에 붙이면서 가볍게 발차기 하면 몸이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데 이때 숨을 들이쉬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가라앉던 몸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얕은 물로 이동. 이 기술은 물에 빠졌다가 경사가 완만한 해안으로 빠져나올 때 사용되는 자기 구조 기술입니다. 이 기술 또한 수영이 미숙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지만 패닉 상태에서 사용하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숨을 들이쉰 후 몸이 바닥에 가라앉게 팔을 위로 젓습니다. 몸이 가라앉아 발바닥이 땅에 닿으면 양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수면 위로 튀어오릅니다. 머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앞에서 했던 방법을 반복합니다. 이때 해변으로 전진하기 위해 수면으로 솟아오르는 동안
양팔을 앞으로 당겨 전진해야 합니다. 경련 풀기. 준비 운동이 부족했거나 몸이 피로한 경우 경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로 경련은 다리에 발생됩니다. 경련이 발생된 경우 우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새우등뜨기 자세를 취합니다. 수면에 몸이 떠오르면 경련이 생긴 다리를 앞으로 뻗고 한 손으로 경련이 생긴 다리의 발끝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은 무릎이 펴지도록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경련 부위가 펴지면서 경련이 완화되고 해소됩니다. 이 기술을 경련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면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옷 벗고 부력 얻기. 신발을 신은 채로 발차기 하면 수영 중 추진력이 감소합니다. 또한 두꺼운 옷을 입고 수영하면 수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영이 가능한 사람인 경우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빠져 수영하기 힘들다면 신발, 하의, 상의 순으로 옷을 벗습니다. 만약 벗은 바지의 양쪽 끝을 묶고 바지를 거꾸로 든 상태에서 수면 위에서 내리치면 바지 안에 갇힌 공기가 부력을 주어 얼마간 익수자가 물에 떠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수온이 낮은 곳에서는 옷을 벗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온 자세. 최대한 열 손실을 줄이려면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에서 열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몸을 웅크린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같이 구조를 기다린다면 몸을 웅크린 자세에서도 서로 이탈되지 않도록 양손으로 상대방을 잡아야 합니다. 익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 경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 무엇이든 잡을 수 있는 물건을 던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 구조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무엇이든 물에 뜨는 것을 던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놀이 전 준비사항. 지금부터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물놀이가 적합한 시기와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준비물, 부모님께 허락받기, 물놀이가 적합한 장소, 물놀이 안전수칙, 물놀이 전에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놀이는 언제 어디에서 할까요? 물놀이는 수온이 따뜻한 7, 8월 중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에 적합한 수온은 섭씨 22도에서 26도이며 기온은 수온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더 따뜻한 때가 좋습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수영장인 경우 우선 수영복과 수영모자, 수경 등이 필요하며 수영 후에 몸을 닦을 수 있는 수건과 샤워용품들이 필요합니다. 만일 바다나 강에서 물놀이를 하는 때에는 수영용품 이외에도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와 긴팔 티셔츠와 모자, 부력을 줄 수 있는 구명조끼와 튜브 등이 필요합니다. 물놀이 가기 전 부모님께 허락받아요. 물놀이를 가기 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어느 곳으로 물놀이를 가는지 물놀이 장소에 대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물놀이 가는 사람과 돌아올 시간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물놀이는 어디에서 하나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집에서 가깝고 주변 상태를 잘 아는 실내외 수영장을 택합니다. 그리고 물놀이 장소에는 반드시 인명구조원이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온이 수영하기에 적절한 곳이어야 하며 수심이 허리 깊이보다 깊지 않은 곳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물살이 약한 곳이라야 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어떠한 것들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우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물놀이 지역에 게시된 안전수칙에 대해 읽어두고 그러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일행들과 함께하며 절대로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식사 직후에 물놀이하면 위경련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최소한 1시간이 지나서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물속에 있으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곳에서는 수영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번개치고 폭풍이 있을 때에는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구조 요청하는 등 물에서 심한 장난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놀이 전에 해야 할 일.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선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체를 물에 담그기 전에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적셔야 합니다. 또한 입수 전에 물놀이 할 장소의 수심을 확인하며 수심이 너무 깊은 곳을 피해야 합니다. 수영하기 전에는 튜브에 공기가 꽉 차 있는지, 공기가 새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매우 차가운 물이나 오염된 물에서는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야외에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물살이 센지 확인하여 물살이 센 곳은 피해야 합니다. 피부 보호를 위해 햇빛 차단 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고 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머리를 묶거나 수영모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놀이 중 안전수칙. 지금부터는 물놀이 중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물놀이 중 주의해야 할 것들과 수영을 멈춰야 하는 시기, 수영장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바닷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계곡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놀이 중 주의해야 할 것들. 물놀이는 자신의 체력과 수영 능력에 맞게 해야 합니다. 절대로 물에 대해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놀이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물놀이는 대개 50분 수영, 10분 휴식을 반복하는 것이 좋으나 언제라도 몸이 떨리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또한 수영장 주변에서 뛰거나 물로 다이빙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속으로 머리를 누르는 등 심한 장난을 해서도 안 되며 위급한 경우에는 한 팔을 최대한 높이 들고 흔들면서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스트레칭해서 풀거나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떠있는 배나 큰 물체 밑으로 잠영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 수영을 멈춰요. 몸이 떨리기 시작하거나 입술이 파래지면 이미 체온을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만일 물살이 갑자기 세지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경우, 다리에 쥐가 난 경우, 피부에 소름이 돋친 경우, 수온이 갑자기 낮아진 경우, 배가 몹시 고프거나 지친 경우에도 물놀이를 마치고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상황별 대처 요령. 이제부터는 상황별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나 야외 수영장에서도 흔치는 않지만 해마다 여러 건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영장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손과 발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 다이빙하면 머리나 목 등을 심하게 다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다이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영장 바닥이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뛰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음식을 먹고 바로 물놀이를 하면 위경련이 일어나므로 주의해야 하며 불필요한 장신구는 부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착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영 중 레인을 횡단하면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코스 로프를 누르거나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초보자의 경우 가슴 깊이보다 깊은 물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수영장 안으로 유리컵이나 병을 들고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장에 입장하기 전에 가볍게 샤워를 하고 가는 것이 수영장 예절입니다. 바닷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바닷가에서 안전하게 물놀이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특히 파도, 해류, 수온,
해로운 생물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바닷가에서는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파도가 높은 경우 물놀이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맨발로 다니지 말고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에서 물놀이 하는 경우 구명조끼나 튜브를 사용해야 하며 보호자 또는 안전요원들이 지켜볼 수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 해야 합니다. 그 밖에 바닷가에는 항상 해류나 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기 전 조류의 방향과 세기를 알아두는 것이 좋으며 수온이 갑자기 낮아진 경우 물놀이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독성이 강한 해파리가 출몰하는 경우에는 물놀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곡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계곡에서 안전하게 물놀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수심이 얕고 물살이 느린 곳을 선택해서 물놀이해야 합니다. 계곡에는 돌과 바위가 많기 때문에 다이빙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물속 바위나 돌은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초가 많이 자란 곳에서 수영하는 경우 수초에 감길 수 있으므로 이런 곳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 잡는 데 열중하다 보면 생각보다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조 방법 및 안전 수칙. 이제부터는 구조 방법과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익수자를 구조하는 방법에는 크게 뻗어덮기, 던져주기, 인간사슬, 보트 구조, 수영 구조 등 5가지 구조 방법이 있습니다. 뻗어덮기와 던져주기, 인간사슬은 근거리 익수자를 구조하는 방법이며 보트 구조와 수영 구조는 원거리 익수자를 구조하는 방법입니다. 수영 구조는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구조법이며 반드시 구조자의 수영 능력과 구조 능력이 탁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구조법. 누구나 할 수 있는 구조법에는 물 밖에서 구조하는 법인 손과 발을 이용한 구조법과 수건이나 옷을 이용한 구조법, 장대나 목자 지팡이를 이용한 구조법, 페트병 등 생활용품을 이용한 구조법 등이 있습니다. 뻗어덮기. 구조자는 바닥에 엎드려 한 팔을 뻗어 익수자에게 내어주고 다른 팔은 바닥을 짚습니다. 이때 익수자에게 딸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익수자를 잡았으면 뻗은 팔을 당겨 익수자를 끌어냅니다. 수건이나 옷을 던져 구조하기. 팔이나 다리를 뻗어도 닿지 않는 곳에 익수자가 빠진 경우 수건이나 옷에 물을 묻혀 수건을 내어주어 구조하는 법입니다. 구조자는 바닥에 엎드리고 한 팔로 옷이나 수건을 던져주고 익수자는 수건을 잡고 빠져나오는 법입니다. 장대를 이용한 구조. 보다 먼 곳에 익수자가 빠진 경우 장대를 내어주어 구조하는 법입니다. 익수자를 발견하면 즉시 장대를 들고 접근하여 장대를 내어주어 그 끝을 잡고 빠져나오게 하는 구조법입니다. 구명환 던지기. 익수자가 보다 먼 곳에 빠진 경우 구명환을 던져 익수자가 구명환에 달린 줄을 잡고 빠져나오게 하는 구조법입니다. 페트병 던지기. 페트병에 물을 약간 넣고 병목 부분에 로프를 달아 놓으면 훌륭한 구조용품이 됩니다. 사용법은 구명환 던지기와 같습니다. 이 밖에도 히빙 라인이나 운동화에 로프 묶어 던지기도 유사합니다. 생활용품을 이용한 구조. 전문 구조용품이 아닌 생활용품도 잘 활용하면 훌륭한 구조용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스박스, 백팩과 공, 돗자리와 이불, 비닐봉투와 과자봉지, 우산, 줄넘기와 신발 등이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던지기. 캠핑을 위해 준비했던 아이스박스는 큰 부력을 주는 구조용품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백팩과 공. 캠핑을 위해 준비했던 백팩 안에 놀이용 공 또는 먹다 남은 음료수병을 넣고 백팩을 닫습니다.
이것을 익수자에게 던져주면 훌륭한 부력기구가 됩니다. 만일 익수자가 좀 더 먼 곳에 있다면 이를 타고 가서 건네줄 수도 있습니다. 돗자리와 이불. 캠핑을 위해 준비한 돗자리와 이불도 간단한 준비 과정만 거치면 훌륭한 구조용품으로 변모됩니다. 우선 돗자리를 편 다음 그 위에 이불을 개어 올려놓습니다. 이불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돗자리를 잘 말아둡니다. 돗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허리띠나 끈으로 메어둡니다. 이렇게 하면 레스큐 튜브와 같은 훌륭한 구조용품이 됩니다. 비닐봉투와 과자봉지. 캠핑을 위해 준비한 비닐봉투와 과자봉지, 이불 등을 활용하면 훌륭한 구조용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커다란 비닐봉투 안에 과자봉지와 이불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 비닐봉투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끝을 묶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부력재가 됩니다. 우산을 이용한 구조. 비를 피하기 위해 준비한 우산도 훌륭한 구조 장비가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빠진 익수자에게 우산을 내어주면 장대를 대신해서 익수자를 구조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구조. 이제부터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익수자를 구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보트 구조와 수영 구조가 있습니다. 보트 구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구조법입니다. 원거리에 빠진 익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보트를 익수자 근처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보트와 익수자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수영 구조. 구조 중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방법입니다. 수영 능력과 구조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해서는 안 되는 구조법입니다. 레스큐 튜브를 메고 입수합니다. 입수 중 구조자의 눈이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구조를 위한 접근 중에도 구조자는 익수자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고개를 들고 수영합니다. 익수자에게 근접한 경우 레스큐 튜브를 내어주어 잡게 한 다음 끌고 나옵니다. 심폐소생술 (CPR). 현장이 안전한지 여부와 환자의 의식 유무를 확인한 후 큰 소리로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다음 곧바로 심폐소생술 (CPR을)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 30회, 기도 개방, 인공호흡 2회 순서로 진행합니다. 가슴 정중앙에 손꿈치를 올려놓고 다른 한 손을 포개어 깍지를 낀 후 1분에 100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30회 압박을 진행합니다. 30회 압박 후에 환자의 코를 막고 가슴이 충분히 올라올 정도로 약 1초간 2회 인공호흡을 합니다.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반복합니다. 기타. 라이프 자켓 입기. 라이프 자켓을 잘 입는 것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합니다. 우선 자신의 크기와 몸무게에 맞는 라이프 자켓을 선택합니다. 양팔을 한쪽씩 라이프 자켓에 넣고 가슴끈, 허리끈을 채웁니다. 허리와 가슴에 라이프 자켓이 잘 맞게 끈을 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가랑이 끈을 채우고 조입니다. 라이프 자켓 입고 수영. 라이프 자켓을 입으면 물에는 잘 뜰 수 있지만 수영하기에 불편합니다. 라이프 자켓을 입으면 앞쪽보다는 등 쪽에 부력이 많기 때문에 엎드린 자세보다는 누운 자세로 수영하는 것이 더욱 편합니다. 그러므로 라이프 자켓을 입고 수영할 때에는 엎드려서 자유형으로 수영하는 것보다는 누워서 변형 배영으로 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로 수영자 밀기. 라이프 자켓을 입은 상태에서 피로한 수영자를 운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합니다. 우선 피로한 수영자를 눕히고 양쪽에서 한 사람씩 팔을 잡고 밀고 갑니다. 미는 도중 다른 사람이 지친 경우 지친 사람을 눕히고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밀고 갑니다. 인간 사슬.
수심은 깊지 않지만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 익수자가 빠진 경우 여러 명이 팔을 뻗어 서로의 손목을 잡고 늘어서서 익수자를 구조하는 방법입니다. 계곡 건너기. 수심을 알지 못하는 계곡을 건널 때에는 지팡이로 바닥을 짚으며 건너는 것이 좋습니다. 지팡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며 수심을 가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이 건널 때에는 뒷사람이 앞사람의 허리춤을 잡고 앞뒤로 서서 건넙니다. 셋이 건널 때에는 지팡이를 짚은 사람이 가운데 서고 다른 두 사람은 좌우에 서서 가운데 사람을 잡고 건넙니다. 데크로 올리기. 데크까지 끌고 온 익수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올립니다. 몸무게가 가벼운 익수자는 데크에 붙인 다음 손목을 교차하여 잡고 끌어올리는 동안 몸을 회전시켜 데크에 앉도록 하면서 끌어올립니다. 몸무게가 무거운 익수자는 양 손목을 바로 잡고 끌어올려 익수자의 허리가 데크 끝에 걸리도록 합니다. 이어서 한 다리를 끌어당겨 몸을 바로 펴게 만듭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전 준비사항, 물놀이 중 안전수칙, 상황별 대처 요령, 구조 방법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놀이 전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상황별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 경우 물에 직접 들어가지 말고 잡고 뜰 수 있는 것을 던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청소년 물놀이 안전사고 교육과정을 통해 올 여름에는 단 한 건의 물놀이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